집값이 뭐 4억에서 3억씩 떨어지고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나타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책 때문에 임대 시장이 폭등할 거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은 뉴스를 빠르게 점검하고 37만 가구 공급 대책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자료에 정말 불친절하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그 특별공급 요건을 좀 찾아왔으니까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그 시간대로 이동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이 뭐 4억에서 3억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집값 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사실이 맞는 건가요? 사실은 맞긴 한데 내용들을 살펴봐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4억 떨어졌다는 반포 자이 아파트 네네, 있잖아요. 84제곱미터. 예, 실거래 내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8월 18일 날 24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바로 전날이잖아요. 8월 17일이. 네네, 그렇죠. 예, 그날은 28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이게 7월하고도 거래가 되게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그쵸. 지금 현재 매물도 27억 5천만 원에서 29억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물의 사연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적인 금융 상품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관계가 되게 많이 얽혀져 있거든요. 금매도 있고 뭐 증여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또 할인해서 아마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뒷광고라고 하듯이 뒷거래들도 종종 일어나고 하니까 뭐 사실상 찍혀 있는 금액은 그렇긴 한데 네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뭐 좀 나타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홍 부총리께서 어제 발언을 하셔서 네. 사실 제가 뭐 다른 기사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몇 건만 제가 실거래 내역을 뽑아서 봤는데요. 네. 강남 대시장파크 아파트 84제곱미터라든지 네. 풍림 아이원, 그리고 네. 행당동 두산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한두 달 만에 1, 2억씩 뛰었거든요. 제가 한번 지난달 13일에는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84 대책 나오고 나서 13일까지 거래된 154건, 그중에서 102건이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였거든요. 정부 기관이니까 전수조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만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네. 뭐 단지가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뭐 전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부총리가 할 법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 언론들 비판 많이 했던 게 뭐예요? 핀셋 보도라고 네,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장점만 골라가지고 보도한다고. 네, 그 지금 이거 옳은 것만 그 보도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엔 또 핀셋으로 내린 것만 잡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맞불인가요? 네,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송석준 의원일 거예요. 부동산 대책을 대책이라 말 못하는 김현미 장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국토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계속 뭐 집값 상승률이 얼마냐, 뭐 대책을 도대체 몇 번 냈냐, 이걸로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집 못 사가지고 열받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네, 둘 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네. 4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진 것은 팩트는 팩트다. 하지만 이거는 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어렵고 평균치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건 제가 기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대책 때문에 임대 시장이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뭐 어떨까요? 저는 전월세 값이 크게 요동칠 거로 보여져요. 앞으로 2년 동안 그 새 아파트가 37만 가구가 쏟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상당수가 청약을 받으려고 네네. 임대 시장에 머물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수요들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아주 동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세 수급 지수를 봐도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8월 10일 115를 찍었어요. 이게 아마 이번 정부 이래 최고치고요. 지금도 114 정도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서울은 아마 120까지 올랐을 거예요. 서울의 지금 전세값이 62주 연속 상승이에요. 평균 전세값을 한번 살펴보니까 17년 5월에는 3억 8,414만 원이었는데요. 20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6,79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평균 1억이 올랐어요. 월급으로 1억 모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전 청약의 내용을 시장에 시그널을 너무 빨리 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 불안은 아마 더 가중될 것 같다. 네. 그 생각이 들고 또 전에 임대료를 아마 반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사전 청약은 특히 계속 낼 수도 있다는 네.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조금 기다려라, 뭐 연끌해서 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전 청약에서 이제 본 청약까지 들어갈 때 그 기간 동안 집값 올라가면 완전히 우라는 우라대로 치밀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불하고.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네.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4, 5년 정도 걸렸고요. 최장으로는 7년까지 네. 걸렸어요. 실제 입주하는데. 그게 계속 예측이 안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되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사기전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아마 TMI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고 이런 정도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사전 청약은 착공하기도 전에 이제 분양부터 미리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급 시기를 좀 앞당기는 거죠. 네. 아직 인허가 절차가 남은 상태에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착공하고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불확실한 그런 공급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니 그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건 그것도 그러네. 지금 저 방금 이게, 소름 돋았어요. 네,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분양이 대세가 될 거라고 네. 공공에서는 의무화했잖아요. 또 네. 후분양하고 진짜 사전 청약은 정말 간극이 크잖아요. 그리고 주택의 보도 자료들 보면은 품질 상승이나 향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선분양에서 그거를 아, 뭐 느낄 수 있을까요? 사전 청약 주요 물량이 아마 3기 신도실 텐데 거의 지금 토지 보상도 제대로 안 끝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사전 청약 받아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토지 보상 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게 5년에서 7년 얘기했는데 지금 임대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4년 뒤에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수급 지수가 앞으로는 더 높아질 건데 맞아요.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은 준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임차인들이나 부담이 늘어가는 수요층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앞선 정부에서 실패한 제도라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번에도. 네, 저는 정부에 대한 그런 취지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자들이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상승할 요인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난해할 수 있다. 특히 네. 사전 청약 당첨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급 대책을 보면요. 수도권 37만 호 뭐 집중 공급 본격 시동. 정부가 2년 내에 수도권 아파트를 37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중에서 사전 청약으로 매년 3만 가구, 그래서 내후년까지 6만 가구를 총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은 내년 7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구성이 근데 조금 헷갈렸어요,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 37만 가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임대하고 분양으로 네네. 나뉘는데, 임대는 13만 가구가 되고요. 분양은 24만 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분양은 다시 또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으로 그렇죠. 나뉘는데요. 사전 청약이 6만 가구, 본 청약이 18만 가구로 나뉘고요. 또 민간하고 공공하고 또 나누면요. 공급자 기준으로 나눠요. 그렇죠. 예. 공공주택은 6만 가구고 민간 분양은 12만 가구요. 자, 근데 핵심은 사전 청약이에요. 이 중에서요? 네, 예정보다 공급을 좀 빨리 해서 아니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빨리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주요 입지나 청약 물량들 보니까요.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들하고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 밑에 보이는 일정이 좀 모호하긴 하더라고요. 사전 청약 일정이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뭐 되게 맛있는 음식을 보고 네. 거의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네. 정비차량도 22년 하반기 공급 가로치고 변동 가능. 태능 CC 교통 대책 수립 후. 그다음에 과천 청사부지 청사 활용 계획 수립 후. 캠프킴 미군 반환 후. 서부 면허 시험장 이전 계획 확정 후. 근데 저는 여기 추진 일정 중에 주요 입지 및 청약 물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 입지는 좀 전에 설명한데 이곳이 다 주요 입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주요 하는 거죠. 입지는 다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끝난 네.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30대, 40대 분들 있잖아요. 일반 분양은 탭도 없을 것 같고요. 특별 공급에서도 흔히 말하는 그 뺑뺑이지만 그렇죠.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극악의 그 확률을 갖고 있지 않을까.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으면은 가망이 없죠. 그쵸. 뭐 혼인 기간이 한
이제 3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점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로또예요. 뭐 지금 막 시장에서 공급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상황이어서 청약에 알림 설정 많이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많은 알림 설정 안에서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 건데, 많은 관심이라기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안정적인 주거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뼈 때리는 말씀. 네.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 공급 요건이 여기 보도자료에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공공주택 청약 조건은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 없이 추첨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600만 원 이상으로 또 예치금을 넣어놔야 돼요. 만약 액수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는 뺑뺑이니까 그냥 도전을 해보시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가점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구에서 1년 미만 거주했을 경우에는 1점, 1년에서 3년은 2점, 3년 이상은 3점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약 납입도 조건이 있어요. 1회에서 12회까지 1점, 12회에서 24회까지 2점, 24회 이상 3점. 이게 문제인 게 해당 시군구니까 자기가 거기 될지 안 될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서 또 입주까지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 그 임대 시장이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과천 뭐 지정타라고 네.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 전세 뭐 이런 걸로 입주를 했고, 그때 전세값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점수를 좀 확인을 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가셔서 뭐 전세난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또 TMI인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셔도 이제 본 청약, 다른 그냥 일반 단지들 청약은 네. 넣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나는 정말 입주를 하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그 지역으로 입주를 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싹 유튜버를 좀 키워주세요. 네, 끼워주세요. 감사합니다.